법무위원장이시니까 법무위원장이시니까. 제가 뭐 사건을 계속 팔로우한 건 아닌데 잘 아시는 것처럼 2심 재판부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러저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 특히 가장 핵심적으로 공소사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되면 1심 선고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1심에서 지금 무리한 선고라고 지금 저도 무리한 선고를 생각하고 저도 당연히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논평해 주시고 2심 과정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그 1심은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서 이제 그렇죠. 그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소위 김문기 관련 발언 그 다음에 백현동 관련 발언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죠. 예. 공소사실이. 김문기 관련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재판부 1심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발언 내용을 짜깁게 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발언 내용을 왜곡해서 이 왜곡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아 이렇게 발언했는데 허위다 이렇게 나아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 자체가 잘못돼 버리니까 결론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지금 네. 1심에서 공소 제기한 것 중에 일부 무죄가 되고 유죄가 난 것은 지금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네. 고 확정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긴 텍스트인데 네. 잘라서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김문기 관련 발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는 몰랐다. 몰랐다. 알았냐 몰랐냐 나중에 몰랐다. 도지사 시절에 대장동 개헌 관련해서 알았다. 협의하느라고 그때 알았다. 네. 이 두 가지는 무죄. 네,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이 발언인데 그 사진을 국민의힘 사진을 이제 그 네 명이서 찍은 사진을 올려놨어요. 모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모 의원이.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진이 사실은 네 명이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 아, 네 명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네. 골프장에서 네 명처럼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네. 네 명은. 예. 근데 나중에 확대해 보니까 예. 전체 사진을 보니까 10명이 지금 모여 있는 예. 사진이죠. 네. 예. 그래서 아 이거 조작됐다 네.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발언의 취지는 골프를 안 쳤는데 아니 쳤는데 안 쳤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네. 이 사진의 조작 이 그-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네. 그거잖아요. 저 사진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뭐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네. 저 조작한 거죠가 사진을 조작. 사진을 조작한 거잖아요 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그런데 지금 예. 그거를 이제 저 앞에 네.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라는 워딩과 연결시켜 가지고 네. 골프와 관련된 골프를 쳤냐 안 쳤는데 쳤냐 안 쳤다 하고 얘기한 거다. 네. 그걸 조약한 거라고 발언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골프 쳤지 않냐. 예. 이렇게 이제 몰고 간 거예요. 예. 근데 저거는 발언 자체를 정말 엄청나게 왜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항소심에서 그래서 공소장에서 이제 저런 얘기들 막 불라불라 막 써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재판부가 대등 재판부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된 판사 3명이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네. 3명 다 돌아가면서 도대체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출발은 어떤 허위 사실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뭘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야? 네. 이거잖아요. 예. 거기가 출발점인데 이 출발점이 뭔지를 이 대등재판부 재판관 3명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검사에게 물어봤죠. 모르겠다. 뭐냐? 모르겠다. 제발 구체적으로 특정 좀 해달라. 네. 2심 재판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결국 검찰이 알겠습니다. 공소장 변경할게요. 변경했어요. 네. 변경한 것도 또 모르겠대요. 아하. 그래서 마지막 변론기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줘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2심 재판부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형사재판의 출발은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특정되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막 양쪽에서 공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재판부도 모르겠다라는 이 재판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재판 자체가 아니다. 좀 정리하면 그렇죠. 검사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한 거잖아요. 네. 거짓말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재판부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좀 알려줘. 근데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재판이 될 수 있겠나요? 왜냐면 그걸 특정하는 순간 바로 무죄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또 문제가 됐다는 발언이 백현동 관련한 네. 것인데 네. 이 백현동 관련된 발언은 무엇인가요? 백현동 관련한 것은 좀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네. 네. 소위 그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발언의 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5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하면 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 논란이 중앙부처와 성남시 간에 엄청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이렇게 합니다.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혁신도시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의 조항 43조 6항이라고 하는 이 의무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걸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 받았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쨌든 좀 막았다. 그래서 좀 잘 진척이 안 됐다. 여기서 일단락이 됐어요. 이 발언은. 네. 이렇게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이야. 네. 그럼 사실이니까 이게 문제 못 삼아요, 사실은. 여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 이제 백현동 발언인데,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말하자면 특별법의 43조 6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수차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저런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내용만으로 보면 네. 협박한 거죠. 이 말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데, 네. 그거는 공소사실에서 한 뒤에 말이 아니고 앞에 말할 때 협박합니다. 예. 받았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한 거고. 5개 부지가 있는데 앞쪽에 4개 그렇죠. 부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걸리는 그것을 거고. 협박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렇죠. 예. 백현동 부지에 관련돼서 협박을 했다는 말을 안 하고 안 했는데. 없었어요. 예. 그걸 엮어서 마치 1심에서는 네.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했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협박은 협박 자체로 별도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예. 무슨 협박이냐, 자율적으로 해놓고 네. 알아서 해놓고. 근데 사실은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수차례 여러 가지 뭐 와서 전화로 공문으로 이렇게 한 것이 당연히 일선 공무원이나 성남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면은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협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을 근거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버텼다. 그러나 백현동 부지는 공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못 버티고 어쩔 수 없이 일부 해줬다. 이건데 중간을 빼고 의무조항을 근거로 내가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발언을 짜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중간을 빼고. 예,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 건너뛴 거고, 네. 마치 백현동 발언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했다는 게 문제가 네. 되고, 그 다음에 그 국감의 장소에서 했던 그 얘기도 어떻습니까? 박주민 의원님, 그게 이제 국감 장소에서 네. 얘기한 것이 과연 형사처벌 될 수 있냐? 변호인단 얘기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부분 그 국감장에서 한 얘기인데 예. 아시다시피 국감장에서 한 얘기는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따라서 위증이거나 그렇죠. 허위 어떤 진술을 했으면 국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있어야 수사가 되죠.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닌 일반 공선법으로 적용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예, 저도 각하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예. 공소기각 관련된 공소기각이 판례도 있었다고 네.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관련 이 사건 변호인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항소심은 아마 바로 잡혀서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 예, 공소기각이겠죠. 예, 공소기각. 예, 예, 공소기각이 공소기각이 나올 수도 나오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그걸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다른 처분 받지 않는다는 게 요 절차 형사 절차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다는 그 지점도 얘기가 지적을 되겠죠. 했죠. 네. 네. 일단 두 분 지금 벌써 얘기 나오다 보니까 글쎄 약속된 시간이 돼서 참 시간이 원래 고정 진행자가 아니시고 한준호 예 최고위원 대타하신가요?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고정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월요일, 신고가 화요일. 있더니 월화. 감양의 네. 한준호 최고위원이 월요일 화요일을 쭉 이제 김기표 의원님의 예, 캐스터. 박주민 의원님 화요일에 4번 타자시죠? 화요일에 하여튼 나오는데 4번 타자인지 9번 타자인지 잘 뵙겠습니다. 메이트네요, 이제. 간단하게 내일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뭐 예측이나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두 분 한 말씀 듣고 이게 하시는 거 그렇게 할까요? 그 이용우 의원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동안, 것처럼 네. 항소심 재판부에서 매우 근본적인 공소사실 특정 문제를 계속 추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1심의 잘못된 판결을 좀 바로잡지 않을까 이렇게 무죄를 기대를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헌재의 재판 지연 문제인데요. 이미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은 탄핵 심판대에 올라와 있지만은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이런 생각을 네.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지연된 명언인데요. 부분들은 이건 불의에 그냥 동조하는 꼴이에요. 저는 이런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신속하게 좀 선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퇴근하시는 건 우리 저 애청자 다 아시네요. 다 뭐 신발 아시네요. 신고 있다. 퇴근 머리띠 준비하지 하고 마요. 있다. 서류 챙기고 있다. 자, 퇴근 준비 다 하시고 박주민 한 말씀 하시고 퇴근하시도록 당연히 이제 하겠습니다. 그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 우리 대표에 대한 그거는 내일 아마 바로 잡힐 것 같고 저도 한마디 좀 헌재에 대해서 보태자면 너무나 단순한 사안이고 너무나 중대한 사안인데 이렇게 길게 끌면서 이렇게 혼란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 제가 보기에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진짜 헌재가 본인의 존재의 의의를 스스로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네.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헌재라는 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강화되어 왔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의 존재의 의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이용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